천장의 틈새로 보이는 눈동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9월의 어느 밤이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낡은 형광등 속 안정기 소리가 윙하고 은은하게 울렸고,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조용한 빗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 어딘가에서 스슥스슥하는 미묘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이 지붕 틈을 스치는 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몇 장을 더 넘기자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위쪽에서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민수는 책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 집은 오래된 주택이라 천장 위에 좁은 다락방이 있다. 입구는 거실 구석에 접이식 문으로 평소엔 닫혀 있었다. 그 문 주변에서 부스럭거림이 이어졌다. 혹시 고양이라도 올라갔나 싶어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 보려 했다. 그 순간 형광등이 짧게 깜빡하고 빛을 흘렸다. 마치 누군가 전선을 건드린 듯한 불안정한 빛이었다. 그와 동시에 시야 끝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천장 모서리 아주 좁게 벌어진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 민수는 가만히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눈이었다. 확실히 사람의 눈처럼 생긴 동그란 흰자와 검은 동공. 그리고 그 눈이 분명히 민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빨라졌다. 그는 몇 초간 얼어붙은 채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깜박하고 형광등이 꺼졌다 켜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틈새는 어느샌가 텅 비어 있었다. 착각이었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그 일을 이후로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이틀째 되는 밤엔 천장에서 쓱쓱 긁는 소리가 났다. 민수가 TV 볼륨을 높이면 소리가 멈추고 끄면 다시 들려왔다. 마치 그 소리가 민수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2시. 뭔지 모를 이상한 분위기에 잠에서 깬 민수는 천장에서 들려오는 후후 길고 느린 숨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숨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고 위치를 가늠해보니 바로 거실 소파 위쪽이었다. 민수는 뭔지 모를 확실한 공포감에 전율했으나 그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마음의 결심을 했다. 그날 밤 민수는 의자를 가져와 다락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뻑뻑한 문이 열리자 심연과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휴대폰 플래시를 비췄지만 바로 앞 먼지 낀 목재와 거미줄, 그리고 오래 묵은 곰팡이 냄새뿐. 그때 다락방 깊은 속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톡 소리와 함께 먼지가 하나둘 떨어졌다. 그 가루가 그의 이마 위에 앉는 순간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고개를 들었지만 플래시 불빛은 깊은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마치 그 위쪽 어딘가에서 누군가 불빛을 피하듯 몸을 숨긴 것처럼.
갑자기 등 뒤의 거실이 유난히 조용해졌고 무언가 등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라도 잡아챌 것 같은 오싹함을 느꼈으나 민수는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의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그냥 다락방 문을 닫았다. 민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에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 날 그는 휴대폰을 들어 천장을 향해 동영상을 켰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렌즈를 틈 가까이 가져갔다. 하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런데 녹화 파일을 재생하자 이어폰 너머로 희미하게 속삭이는 으시시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 내려갈게.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뭔가 확실히 있는 것이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거실 불빛이 갑자기 한번 깜빡이더니 방 안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졌다. 천장 쪽에서 아주 느리게 나무가 삐걱이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천장 안에서 몸을 기울이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민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시 그 틈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움직일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민수는 거실에서 자는 걸 그만두고 침실로 이불과 베개를 옮겼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불을 켠 채로 잤다. 그러나 그게 더 나쁜 선택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역시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공포심이 더 큰 탓이었을까? 그는 완전히 잠들지 못하고 가수면 상태로 비몽사몽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결에 끼익하는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가 났다. 정신이 확 든 민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참았다. 소리는 천장 안쪽에서 서서히 움직이며 침대 위로 다가오고 있었다. 곧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 같기도 천 위를 스치는 발소리 같기도 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먼지 냄새가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그 와중에 이불 밖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 끝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다. 민수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이불 틈으로 위를 올려다봤다. 그 순간 형광등이 깜빡하더니 꺼졌다. 어둠 속에서 시야가 서서히 적응되자 천장 한가운데 틈새가 아주 천천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주 많은 눈동자가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축축하게 빛나는 눈들이 검게 반짝이며 일제히 민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중 몇 개는 깜빡이지 않고 몇 개는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다. 민수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틈새 속에서 길고 마른 손이 스르륵 뻗어 내려왔다. 차가운 손끝이 민수의 이마를 스치자 그는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러던 사이 틈새는 점점 더 벌어졌다. 검은 형체가 천천히 조용히 내려왔다. 그 형체는 바닥에 닿기 전 허리를 굽혀 민수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시체 썩은 냄새와 같은 그것의 숨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제서야 민수는 그 눈들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그 밤이 갔다.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집은 비어 있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천장 틈새는 멀쩡히 닫혀 있었다. 다만 천장 위 다락방의 바닥에는 무수히 찍힌 어떤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몇 달 뒤 한 남자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며 말했다. 집 상태가 꽤 괜찮네요. 가격도 무지 싸서 좋은데요? 중개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아, 네, 그렇죠.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딘가 불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